안녕하세요. 원장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성장하며 행복한 이야기로 여는 생명수학의 곽태옥입니다. 오늘 원장님들을 만나면서 사실 이 라방을 준비하면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그렇게 막 어떤 화려함이나 뭐 저희 학원이 막 큰 대형 학원도 아니고 어떤 자세로 내가 이 자리에 서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근데 제가 화려하고 근사한 멋진 것을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는 역량은 저는 부족하지만 집밥 제가 늘 해먹는 집밥 한 끼 정도는 우리 원장님들께 대접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제가 누군지 조금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이렇게 소개되어지는 걸 가장 좋아하는데요. 저는 29년 차 엄마입니다. 네, 원장이기 이전에 엄마였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5에 결혼을 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나이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원장님들. 26에 큰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제가 너무 부족한 엄마였기 때문에 질문과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있는 고민들을 그 고민을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니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한 것도 저희 큰아이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었어요. 저는 사실 학원 운영 경험이나 교사로 일했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제가 과외를 한 10년 정도 했고요. 10년 전쯤에 아이들이 조금 수학을 재밌게 공부하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고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던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같이 그 고민 속에서 학원을 오픈했습니다. 자, 상상이 가시죠? 우리 원장님들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저희 되게 많이 좌충우돌 했고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학원을 운영했던 그 운영법을 어떻게 한번 정의해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징검다리 운영법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자본이 막 엄청 많아가지고 프랜차이즈로 근사하게 학원을 오픈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답 찾고 돌멩이 하나 놓고 고민하고 답 찾고 돌멩이 하나 놓고 이러면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원장님들하고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상담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재원생 어머님들 상담하고 또 신규 어머님들 상담으로 나누어서 우리 원장님들이 현장에서 고민하실 저도 고민을 했으니까 그 이야기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학원을 소개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는 수원 광교 지역에 있고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수학학습을 하는 학원입니다. 제가 아까 조금 아이들이 즐겁게 수학 공부하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과정을 아이들이 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들이 주인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사들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열심히 잘 가르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잘 배울 수 있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학원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학원 이름도 저희가 조금 독특하잖아요. 이야기로 여는 생명수학. 초반에 2년은 저희도 시스템 없이 그냥 학원을 운영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시중 교재하고 저희가 스토리텔링 수학이라는 책을 가지고 어디서 왔고 이게 왜 필요하고 어디로 갈 거고 이런 이야기들을 스토리텔링 식으로 좀 아이들하고 함께 고민하는 그런 형식을 취했었는데 한 2년이 지나니까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꾸로 수학교실 플립 러닝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하게 됐습니다. 플립 러닝 시스템을 도입을 하다 보니 저희 이것을 지지해 줄 시스템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매스홀릭 말고 타사의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6년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스마트룸과 클래스룸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스마트룸에서는 개념 동영상을 듣고 개념을 정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입력을 하고 틀린 문제를 풀고 하는 것들을 스마트룸에서 했고요. 클래스룸에서는 선생님들하고 이미 예습을 해와서 모르는 걸 찾아온 개념을 선생님들하고 함께 점검, 아이들이 잘 이해했는지 점검하고 또 확장하고 심화하는 수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원장님들 동일한 고민 있으실 거예요. 엄마들이 질문을 엄청나게 하셨죠. 그때만 해도. 지금은 그래도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온라인이 정말 확대됐잖아요. 그냥 보편화됐기 때문에 지금은 되게 쉬우세요. 근데 저희가 그때 플립러닝 시스템을 도입할 때만 해도 엄마들이 동영상으로 왜 개념을 공부하죠? 이런 질문했고요. 또 하나는 안 그래도 스마트 기기에 노출이 많은 친구들을 왜 학원에서까지 이렇게 하죠? 라는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우리 원장님들도 현장에서 지금 그런 고민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늘 저희가 상담의 포인트에서 제가 계속 근거와 대안이라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론적 기반이 있으셔야 돼요. 또 하나는 이론적 기반만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을 해줘야 엄마들이 납득하시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플립러닝 시스템을 하는 이유는 쉽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이 예습을 해갖고 들어오고 클래스룸 수업에서는 아이들이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말하기 학습법을 통해서 점검하고 또 아이들이 스스로 이해해낼 수 없는 이 개념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갈 거야 이런 개념들을 설명하는 것은 교사들이랑 하는 심화학습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동영상을 봅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도 여전히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생들이 온라인 시스템을 쓰는 학원들에서는 합법적인 딴짓을 합니다. 네, 합법적인 딴짓. 이제 문 닫고 들어가서 공부하잖아요. 이제 엄마가 열심히 공부하는 줄 알죠. 네, 그 뭐하니? 이생수 숙제해요. 그럼 노트북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그럼 노트북 열어놓고 딴짓 하시는 거죠. 유튜브도 보고 게임도 하시고 엄마는 철석같이 믿고 계시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숙제하는데 3시간, 4시간이 걸려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절대 그럴 시간이 아닌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려요. 아까 근거와 대안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온라인이 보편화된 세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런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게 맞는 시대입니다 라는 표현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념을 듣고 정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수업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개념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기록하고 테스트를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엄마들을 근거를 가지고 또 대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 저희가 한 1년 정도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스마트룸이라는 것에 대한 정책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정말 단 한 명도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 계세요. 저희가 이렇게 시스템을 잘 쓰다가 또 고민을 시작하죠. 그런데 학생을 좀 개별적으로 진단해주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가 이제 이거 정말 제가 옛날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정말 옛날에 과외할 때 요거 아시는 원장님들은 이제 제 나이 또래실 것 같은데요. 오답을 막 오려가지고요. 오답만 막 오려가지고 프린트해서 애들 풀렸단 말이에요. 어머, 네. 이런 거 모르시죠? 네. 그랬던 시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다. 어떤 것을 모르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좀 다르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
그리고 또 하나는 엄마들한테 소통을 할 때 조금 편리하게 할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 이런 고민들이 저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매스홀릭으로 바꿨죠. 저희는 이제 2년 됐습니다. 2년 됐는데 재원생 이탈 0%. 네. 이거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매월 11월에 학부모 설명회를 합니다. 학부모 설명회를 학년을 좀 나눠서 해요. 3, 4학년, 5, 6학년, 중등. 왜냐하면 학년별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설명회를 할 때 6대 4 정도로 6은 교육적으로 엄마들이 굉장히 필요로 할 만한 정보를 드리고요. 요거랑 연결해서 학원 시스템을 설명하니까 훨씬 엄마들의 호응도가 높아요. 제가 작년에 제 자랑 좀 하고 가겠습니다. 네. 저희 학부모님들 중에 설명회를 이렇게 재밌게 들어보긴 처음이라고 그런 제가 피드백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설명회 때 우리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를 완전히 아이들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려요. 이렇게 바뀌었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어떤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어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이 우리 아이들이 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을 설정하셨구나 라는 신뢰를 가지시기 때문에 매스홀릭을 도입해서 애들이 나갔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원장님들. 저는 절대 도구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어떤 도구를 쓰는지는 엄마들한테 반드시 설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걸 쓰는데 왜 숨기냐고요. 그건 설명해야 되지만 도구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엄마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구는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더 좋은 도구가 있다면 우리는 이걸 바꿀 수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드려요. 그러니까 저희가 교재를 바꾼다거나 시스템을 바꿀 때 그걸 가지고 엄마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은 안 계세요. 이게 약간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매스홀릭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 저는 매스홀릭은 정말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제 에피소드를 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좀 살림 잘하게 생겼나요? 네, 나름 우리 집밥은 잘해 먹습니다. 그런데 단체 급식 같은 건 잘 못하는데 제가 이것도 이제 코로나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호박을 한 20개를 썰어야 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약간 일 잘하는 분들한테 비해서는 제가 좀 이렇게 위축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살짝 선입견이 있었어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가야지 좀 인정을 받겠지? 내가 또 잘못 그냥 성의 없이 대충 쓱쓱 해가지고 갔다가는 또 이렇게 좀 책 잡히는 게 되게 싫거든요, 제가. 그래서 책 잡힐까봐 정말 한 땀 한 땀 썰었습니다. 실화예요.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썰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갔죠.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거 책칼 쓰면 되는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책칼 쓰면 되는 거였구나.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더 강력한 여기 남자 원장님들 죄송합니다. 도구 2개를 사용했죠. 힘센 저희 남편의 팔 그리고 책칼. 그랬더니 30분도 안 돼서 끝나는 거예요. 도구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도구라는 게 이거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른다거나 익숙하지 않다거나 돈은 나가는데 방치되어 있다거나 그러면 이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정말 독이 되죠. 스트레스. 집에 이제 그런 것들 좀 있으시잖아요. 제가 지금 올해는 좀 플룻에 도전해 보려고 플룻을 사다 놓고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볼 때마다 스트레스가 돼요. 근데 이 매스홀릭이 정말 강력한 무기인데 우리 원장님들의 스트레스가 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랑 이런 거를 포인트에서 엄마들에게 어떻게 어필하셔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이 4가지 때문에 매스홀릭을 선택했어요. 첫 번째가 개별화, 학생 맞춤, 2번째 시각화, 3번째 분석, 그리고 소통.
요거 때문에 제가 메스올릭을 정말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요 지점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우리 원장님들하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개별 맞춤이라는 말을 매우 좋아합니다. 사실은 이제 학원의 약점이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아이들이 다 같이는 잘 가지만 개별적인 진단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활용하는데 이제 엄마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저희 애는 틀리는 걸 자꾸 틀려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정말 많은 엄마들이. 그러면 제가 질문을 다시 저는 질문으로 다시 돌려드리는 걸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너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란 표현을 해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이렇게 표현을 좀 해드려 봐요. 사실은 새로운 기능을 배울 때 반복하지 않고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뇌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해드립니다. 우리의 뇌는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장기 기억으로 가지고 가게 돼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 뇌가 인지 구두쇠라서 새로운 걸 배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엄마들이 어떤 말씀 하시냐면 틀린 문제 다시 푸는 거 너무 싫어해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뇌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해드리면서 굉장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근거 가지고 이제 대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환경 설정을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메스올릭은 굉장히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인공지능 선생님 한 분이 더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시스템비도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이렇게 저희는 이제 분리를 하거든요. 시스템 비용하고. 그래서 이걸 그렇게 설명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 메스올릭에서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오답이 나오면 오답 유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환경 설정을 해줍니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포인트가 사실은 약간 원더 포인트예요. 학원들의. 학원에서 이런 것도 가능하군요. 라는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엄마들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는 수학머리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신 없게 오시는 엄마들이 계세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믿음대로 되는 거잖아요, 인생이.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없이 오면 사실은 보내는 학원에 대해서도 별로 자신이 없으세요. 근데 엄마가 학원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시면 아이는 더 없어요. 그래서 요 포인트를 가지고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어머니, 우리는 인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타고난 유전적인 인지가 있지만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 메타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타인지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메타인지, 내가 교육적으로 접근했을 때, 학습에서 접근했을 때 내가 무엇을 아는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구분해낼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잘 안 돼요. 특히 중하위권 친구들은 그게 안 된다는 게 사실은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이 시스템이 시각화가 되어 있어서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모르는지를 구분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것만 알면 안 되잖아요. 이걸 조절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린이나 옐로우는 스스로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답을 학습하다 보면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만 빨간색과 해골은 아이가 해결이 안 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찾아서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함께 아이들하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정말 이 어떤 그 호감도, 학원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하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요 부분 얘기를 할 때는 제가 그 말씀을 드려요. 사실 우리 원장님들이 저는 누구보다 사람을 잘 파악하실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 20년을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 엄마들을 딱 보면 이 엄마가 어떤 스타일인지가 조금 나와요.
근데 사실 감성적인 어머니들은 막 이렇게까지 설명은 안 해드려도 감성적인 접촉점이 있으면 해결이 되는데, 이성적인 부모님들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 이 프로세스를 보여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질문을 봤을 때 어떤 원장님이 컴퓨터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담할 때 어떻게 하면 되지요? 이런 거 PT 뽑으시면 되죠.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 엄마들이 굉장히 이해가 높아지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요거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제가 사랑하는 분석 시스템. 이거 없이 어떻게 상담하지? 근데 이 부분은 신규 부모님들 상담하고 겹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소통. 사실 제가 이제 메스홀릭을 쓰면서 되게 잘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는 연 4회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요. 처음에 연초에 신규 상담을 할 때에는 대면 상담을 주로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에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주기보다 엄마들한테 저희가 보내보시면서 아이가 어땠는지 좀 정보를 원해요 해서 어머니하고 같이 우리가 무엇을 도와드려야 할지를 의논하는 시간입니다 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 메스홀릭 시스템이 되게 좋은 게 카톡으로 보낼 수가 있잖아요.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만 보내면 근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조금 함정인데요. 이 분석지만 보내놓는 것은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분석지랑 저희는 학생 보고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작성해서 엄마들한테 먼저 보내놓고, 상담도 플립러닝으로. 자, 이제 엄마들은 여기 안 계실 거죠? 안 봅니다. 엄마를 잘 안 봐요. 그렇지만 뭔가 체계적이구나 이런 생각과 느낌을 가지신다는 거죠. 제가 한 10명 보내면 그래도 이제 저희 동네는 엄마들이 좀 많이 배우고 똑똑하시기 때문에 한 3명 정도는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요. 이제 소통 면에서는 저희가 학생 이벤트를 합니다. 저희는 1년에 2번 하고 있어요. 한 번은 어린이날, 그리고 두 번째는 성탄절. 그래서 이때는 정말 아이들이 신나게 놀 수 있게끔 도와주는데, 이것도 근거가 좀 필요해요. 이제 저희 동네는 사실 저희가 광교다 보니 좀 부유한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필요보다는 경험을 선물해 주자. 그리고 얘네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져서 우리 이생수야 이런 자부심을 좀 갖게 해주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기획하고 있고요. 작년이랑 재작년은 우리 원장님들 진짜 고생 많으셨죠. 저도 진짜 고생했거든요. 뭐 아직도 우리가 그런 연장선이긴 하지만 너무 이벤트가 없으니까 아이들도 힘들고 다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갓탤런트라는 영상으로 자기의 장기를 찍어서 보내는 그런 이벤트를 했어요. 그래서 또 제가 원장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별짓을 다 합니다. 정말 학원 운영하면서. 퍼미션 투 댄스, 방송 댄스 아시죠? 그거를 1대1 레슨을 제가 3개월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올렸죠. 그러니까 애들은 되게 웃기죠. 제가 무슨 선생님 왜 체조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엄마들은 굉장히 찬사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우리 원장님이 되게 노력하는구나. 아이들하고 소통하려고 애쓰시는구나. 이거에서 점수를 되게 많이 땄습니다. 그리고 저도 되게 재밌었어요. 뭐 계속할 건 아니지만, 네,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이제 초반에 저희 아이들 이야기를 잠깐 했잖아요. 저는 정말 아이들이 소중했어요. 제가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기도 했고, 어떻게 아이들을 좀 잘 키울 수 있을지 이 고민이 참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뭐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엄마들하고 만날 때 진심으로 만나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가장 소중한 때잖아요. 그리고 저는 잠깐 아이들을 만나지만 엄마들은 계속 그 아이를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무책임하게 안 하려고 되게 노력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진심이 엄마들하고 많이 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정말 첫째, 둘째, 셋째까지 보내고요. 유학 갔다가 잠깐 돌아오셔도 케이크 사들고 오시고 또 커피 넣어주시고 이런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도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 기운을 내면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제가 이제 재원생들 엄마들하고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요. 신규 이야기를 좀 드릴 거예요. 저희 이제 우리 원장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데스크에 선생님이 계실 만한 상황이 아니라서 데스크에 선생님 안 계세요. 그래서 카카오 채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채널로 엄마들이 문의가 오시면 금방금방 응대는 못 해드리고요. 이제 수업이 마치고 나면 엄마들한테 좀 객관적인 좀 간단한 정보 제공을 받기 위해서 전화를 드려요. 그리고 저희 학원의 상황을 살짝 설명드리고 길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단평가 예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진단평가를 봐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상담을 진행하는데 저희는 당일 상담을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당일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아이들을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갈수록 참 어렵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아이가 진단평가를 보면 담임하실 선생님이 기초 분석을 해갖고 오세요. 그리고 저랑 또다시 분석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저도 이제 최소 30분 정도는 충분히 아이의 문제집, 분석집, 태도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해요. 예측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겠다라는 예측을 합니다. 정말 절대로 이렇게 제가 함부로 생각하지 않아요.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길에 상담을 합니다. 상담 시간을 잡아서 하고요. 상담 시간은 보통 한 30분 정도 진행을 하는데 이제 저도 이게 좀 능숙해진 거예요. 초반에는 그렇게 못했어요. 막 1시간 막 어떤 경우는 막 완전 개원 초기에는 막 1시간 반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진이 빠지는 거죠. 기술이 없으니까. 지금은 그래도 한 30분 정도로 상담을 하고 있고요. 개원 초기에는 그렇게 못했고요. 지금은 저희가 진단비를 받습니다. 진단비를 3만 원 받는데 저희는 진단비를 학원에 입학해도 돌려드리지 않아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엄마들한테 좀 신중하게 고민하고 와 이거예요. 신중하게 알아보고 좀 다닐 것 같으면 오세요 이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요것도 이제 제 상담 포인트의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아이가 왔을 때 우리 학원은 이렇고 이런 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조금 상담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래도 수학 전문가랑 잠깐 멈춰 서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함께 저랑 의논을 좀 해보시지요. 아이를 함께 잠깐 멈춰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어떻겠어요? 그래도 제가 조금 이 일을 많이 했으니까 대안을 살짝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입학률이 굉장히 높아요. 상담하는 것만큼 좀 입학률이 높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저희 이생수의 피와 땀이 녹아있는 저희의 노하우가 녹아있는 신청서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팀장님하고 이번에 또 이렇게 들어오시는 우리 원장님들께 파일을 좀 드려서 위에 저희 이야기로 하는 생명수학만 좀 빼고 우리 원장님들 로고 쓰셔서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고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으면 또 갖다 놓고 스트레스 받으시지 말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오픈해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입회 신청서가 정말 중요한 소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경청의 10분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경청의 10분. 그래서 저는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전에 첫 번째로 이제 엄마가 오시잖아요. 신규 엄마가. 그러면 한번 느낌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 키울 때 진단평가를 봤어요.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상담을 하러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쫄려요. 긴장도 되고 우리 애가 어떻게 나왔을까. 그래도 좀 잘하는 것 같긴 한데
사실일까? 너무 부족한데? 창피한데? 이러면서 이제 엄마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때 관계 형성을 잘 하시는 것이 사실은 이 상담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관계를 잘 형성하시려면 무엇을 하셔야 되냐? 관찰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엄마를 잘 관찰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장님들이 좀 뭐 디스크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사람 유형을 분석하는 거를 조금 고민하시면 조금 진이 덜 빠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엄마한테 감성적으로 접근하면 진짜 진 빠지고 남는 게 없고, 또 굉장히 이성적인 엄마한테 감성적으로도 해버리면 이거 뭐니?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저 같은 엄마를 감성적으로 접근하면 너네 학원 안 보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를 좀 유형을 파악하시는 거 중요하고, 사전 정보가 있잖아요. 우리한테 온 거. 그거를 꼭 숙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게 봤어. 이런 이미지를 주시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날씨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날씨, 그날의 날씨라던가. 그리고 부정어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마시고요. 긍정어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시는 길 편안하셨어요? 라던가 오늘 너무 예쁘게 입으셨네요. 뭐 이런 거, 이제 뭐 그런 거. 너무 젊어 보이세요.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되고요. 너무 젊어 보이세요. 애기 엄마 맞아요? 뭐 이런 거. 뭐 그런 포인트들. 그런 것들 저는 잘 좀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아이 키우느라고 참 수고가 많으시죠. 이런 표현을 이제 제가 조금 나이가 있으니까 이런 게 엄마들한테 조금 위로가 되면서 엄마들이 약간 훅 하고 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경청의 10분이라는 말씀 드렸어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는 어떤 역할만 하냐면 질문만 던집니다. 그러면 엄마들 안에서 답이 나와요. 그리고 엄마들이 대답을 하면서 본인들도 질서를 잡게 돼요. 우리 아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우리 아이한테 이런 것이 필요하구나.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엄마들 안에 답이 있다고 믿고 상담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본성이 막 나오면 안 되는데, 우리 신이 아니에요. 저도 엄청 착각하고 막 살았어요. 막 우리가 못 해줘요. 다 해줄 수 있으면 제가 광교에 있겠습니까? 강남에 빌딩 올렸겠지?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조금 주제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걸 좀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들 얘기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맡을 수 있는 친구인지 없는지를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보시면 경로 중요합니다. 어떻게 왔는지. 보통 소개로 온 엄마들은 등록하실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서 온 엄마들은, 저희 학원은 이제 카페 보고 많이 오시는데, 저는 꼭 질문을 합니다. 자, 질문이 되게 중요해요. 어떤 포인트가 좋으셨어요? 어떤 게 저희 학원이 마음에 드셨나요? 그러면 그 지점이 엄마들하고 만나야 하는 지점이에요. 그런 이게 핵심 포인트를 놓쳐버리면 진짜 막 1시간 상담했는데도 진이 빠지고 등록률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수학, 학습, 히스토리,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이가 똑같이 80점이라도 엄마랑 집에서 그냥 공부하다 왔어요 하는 80점 하고, 학원을 겁나 많이 다녔어요 하는 80점 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엄마들 있습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학원을 바꾸는 엄마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저는 꼭 질문합니다. 왜, 어떤 이유로 학원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저는 조금 최근에 이제 조금 적나라하게 저희 학원도 그렇게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아이랑 대화를 조금 더 나누어 보세요 하고 보낸 엄마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학습 이력 히스토리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마들하고 잘 소통을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전체 학습 성취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어떤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냐면, 수학은 잘하는데 다른 과목이 많이 부족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측, 이과적 성향이 강한 친구예요. 그죠? 그런데 수학은 되게 부족해. 떨어져. 안 나왔어. 그런데 다른 학습 역량들은 좋아. 그렇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수학에서 뭔가 어떤 좀 갈등 상황이 있었다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공부했을 가능성도 높아요. 아니면 아예 수학 공부에 노출이 안 됐다거나. 그럼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학습에 접근시켜 주면 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 수학도 매우 낮고 다른 과목도 매우 낮아요. 그러면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생수는 공부 못하는 애들 안 받는다더라. 이게 아니라 이생수 시스템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그래서 그 점을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떨 수 있냐면요. 전반적인 학습 역량이 부족한 친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보면 학습에 대한 인지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잘 걸러내셔야 합니다. 그런 친구들 엄마가 만약에 얼마나 제가 학원 보내면 좋아질까요? 그러면 이제 다시 되돌려서 질문해야죠.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했잖아요. 지금 다 안 됐잖아요. 다 안 됐는데 막 이생수는 뭐 엄청 막 대단해서 막 다른 사람들 못하는 걸 해내냐고요. 아니라고요. 우리 같은 동종 업종이잖아요. 지금. 그쵸? 우리 열심히 했으면 다른 학원 원장님도 엄청 열심히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안 됐다고 하면 그 포인트를 잘 보시고 우리가 커버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그리고 또 이제 생각과 느낌을 저는 또 강조하는데 100점이야 지금. 근데 안 좋아해. 그러면 앞으로 수학의 성적이 떨어질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지금 60점이야. 근데 수학을 좋아하고 잘하고 싶어. 그런 친구들은 학습이 성장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입회 신청서를 통해서 우리 원장님들이 아이들하고 연결할 수 있는 접촉점을 찾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리로 치면 내가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 뭐 줄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 못해요, 그렇게. 그게 아니라 엄마들이 가져온 재료를 보고 저거를 가지고 내가 요렇게는 우리 학원에서 요리해 줄 수 있는데 저걸 가지고 요렇게는 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입회 상담을 통해서 엄마하고 관계도 설정했고 아이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게 보통 길어야 10분, 15분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어느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요 포인트 연결을 시킬 때 이제 이렇게 해서 입회 상담을 먼저 했으면 이제 우리가 메소릭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자, 제가 원장님들 엄마들한테 반드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머님들한테 이 시험의 목적에 대해서 꼭 얘기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진단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꼭 합니다. 어머님들 학원마다 시험 보는 유형도 다르고 또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험 하나를 가지고 아이를 분석하거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단지 이 시험, 이 분석지는 우리 아이가 우리 학원에 적합할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더 나을까를 어머님이 고민해 보시는 도구가 될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실 저는 이거 없이 어떻게 상담을 할 수 있을지 진짜 저는 도구 없이는 이제는 상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총점은 저는 그렇게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총점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나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총점 자체를 부각시키진 않아요. 그리고 기본 실력 심화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기본과 실력 심화 사이에다가 빨간 줄을 쫙 거드립니다. 빨간 줄을 쫙 거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지금 이제 이 친구도 보시면 기본이 완벽하진 않아. 뭔가 구멍이 있어. 되게 쉬운 문제 하나 틀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얘가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문해력,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이해하는 힘이 좀 부족한지 또는 기본 연산력 이것이 부족한지 요걸 어머니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면
엄마들이 술술술 나옵니다. 아, 저희 아이가 사실은요, 책도 잘 안 읽고요. 아, 그냥 문제를 건성건성 읽어요. 그리고 제가 시켜보니까 나눗셈이 잘 안 되는데 계속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엄마들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응용에서는 앞에 기본과 플러스 문제 노출 빈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엄마랑 문제집을 좀 많이 풀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정말 이과적 성향이 있고 머리 좋은 애들은 학교 수업만 들어도 사실은 기본과 실력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심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화 과정은 사실은 심화는 다른 학습 방법으로 인한 훈련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원장님들, 그쵸? 기본과 응용 정도로 한다고 심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심화에서는 문해력을 넘어서서 독해력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무엇을 원하는지까지 해석해낼 수 있어야 심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훈련이 잘 안 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이 부분은 저도 아이들을 키웠지만 자, 여기서 이제 꿀팁, 원장님들 본인 자식들 하지 마세요. 정말, 네,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요 심화 부분이 사실은 심화 부분 때문에 학원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그걸 조금 어필을 합니다. 그리고 예상 백분위가 나오잖아요. 그 예상 백분위도 저는 빨간색 색연필로 중간에다가 쫙 그어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중간보다 위에 있는 친구들은 학원 수업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보다 밑에 있는 친구들은 다른 방법이나 구멍이 난 게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더 급선무입니다. 라는 표현을 드려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중간 이하는 안 받느냐?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설명을 들었잖아요. 엄마랑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공부를 한 번도 안 했어. 근데 다른 역량 괜찮아. 그런 친구는 어떨까요? 금방 중위권 가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구분해낼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저는 이 피라미드를 그렇게 사용합니다. 아, 정말 또 중요한 거. 자, 수학 행동 영역별 점수. 자, 우리 원장님들 이제 배도 좀 슬슬 고프실 거고,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저도 힘이 좀 듭니다. 네, 힘을 내주시고요. 요거. 수학 영역, 행동 영역별 점수. 저는 이거를 되게 강조해요. 이거를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머니, 이게 우리 아이의 수학 그릇이에요. 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른 게 아무리 올라가도 하나가 많이 부족하면 글로 물이 많이 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예를 한번 보세요. 요거 갖고 어떻게 엄마하고 상담하면 될까요? 자, 가능하면 엄마들에게 부정어 쓰시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잘한 거를 칭찬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친구 보면 지금 계산력과 이해력이 높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기본적인 교과 학습을 열심히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게 부족하냐면 문해력과 추론이 부족하죠. 자, 우리 원장님들 딱 보시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죠? 아, 어떻게 되겠다 앞으로. 고학년으로 가거나 중도로 가면 이거 3등급 이상 나오겠나? 딱 그거 보이시죠? 네. 사실은 계산력과 이해력이 조금 부족한데 문해나 추론이 좋은 친구들은 수학적인 머리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조금 훈련하면 충분히 확장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심화학습 필요하고요. 이 심화학습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도 말씀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해력과 추론력이, 그러니까 물론 계산력과 이해력은 엄청 나쁜데 문해력과 추론력이 막 좋은 친구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문해력과 추론력을 심화를 훈련시켜야 되고 그 부분은 좋은데 얘네들이 약한 애들은 시간이 그래도 조금 더 단축되죠. 많이 시키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과 수치는 별로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틀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요거는 엄마들을 드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아이랑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뭘 하냐면 시험지 분석을 반드시 해드립니다. 아이가 시험 본 거 있잖아요. 풀이 과정 쓰고 이랬던 시험지 분석을 반드시 해드려요.
우리는 틀린 거, 맞은 것만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골 결정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그거를 못 넣었어. 그거 하고 그 골문 앞에서 그냥 막 이러다가 안 들어간 게 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90%는 됐는데 연산에서 실수가 있어서 그럼 10%예요. 그럼 그거를 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엄마들한테 되게 위로가 되죠. 어머니 얘가 전체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이거 보세요. 반은 풀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에서 몇 개니 했는데 하나하나 다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모르는 게 아니에요. 테크닉을 조금 익히면 됩니다 라고 표현해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 분석, 문제 시험지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문제 분석지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평이 중요하죠. 사실 총평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분석을 했으면 이미 재료가 다 준비가 됐고요. 그 재료를 가지고 이제 음식만 만들면 됩니다. 우리가 못해줄 아이들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대안을 드리면 되고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지금 어머니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잖아요. 저희 학원에 요런 시스템을 가지고 아이를 훈련시키시면 많이 성장할 것 같습니다. 저희 학원하고 잘 맞을 것 같아요 라는 표현으로 아이를 이제 반배정을 하는 거죠. 사실 그러면 저희 팀장님이 저랑 이거 준비하시면서 아이 있으면 보냈을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많이 보내십니다. 이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이제 본 강의는 좀 마무리하면서 보이는 걸 믿을까요? 믿는 것을 볼까요? 사람은 이미 믿고 있는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엄마들 안에서 의견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은 체계적이지 않아요. 비체계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도구라는 거를 제시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정말 우리 원장님들 진짜 메솔릭 잘 쓰세요. 진짜 좋은 도구거든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뭔가 근거를 특히 요즘에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AI들이 나오고 막 이런 세상인데 주먹구구로 이런 거 같아요. 안 보내요. 그래서 이걸 잘 사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생각보다 꼼꼼함에 탈을 쓴 건성건생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엄마들의 마음을 얻는 것, 그리고 우리 엄마가 중요시 여기는 포인트에서 우리 학원의 중요한 부분들을 연결시켜 주는 것들만 잘 하셔도 아이들 입회율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경청 10분. 요것이 사실은 상담에 정말 상담을 좌지우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거 경청 10분. 그리고 총평을 통한 근거와 대안 제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상담 때에도 그냥 분석지만 보내는 건 안 보내시는 게 나아요. 정말 그거는 할 게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엄마들 이거 뭐지? 이거 뭐 어쩌라는 거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을 반드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만의 원더포인트 사실 뭐 저도 수학학원 하고 있지만 학원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만의 좀 원더 포인트를 만드셔서 근데 그렇게 하기에 우리 이 메스홀릭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요. 차별화나 어떤 개별화 이런 거 되게 좋고요. 시각화 너무 좋고요. 그래서 이런 것만 잘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네. 어떻게 도움이 조금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제가 본 강의를 마치고 사전에 질문지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짧게 좀 대답을 해드리고 맛있는 점심을 드실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프로그램 사용이 도움이 많이 되나요? 사실은 이거는 제가 어떻게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동차 없이 우리가 먼 길을 못 가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시스템 없이 어떻게 학원을 운영하지? 이게 오히려 약간 반문이 되는. 잘 사용하시면 정말 이제는 사람을 대신해야 되는 기계들이 나오고 있는 시대인데 시스템은 잘 사용하시면 정말 너무 많이 도움이 되죠. 저는 이제 이런 시스템 지금 8년 차 쓰고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프로그램 비용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수업료와 별도로 책정을 합니다. 저희는 이 메스홀릭 시스템 비용을 2만 원으로 별도로 책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업료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엄마들하고 정산할 때도 이렇게 시스템비는 아예 그냥 받는 거예요.
뭐 잠깐 뭐 휴원을 하거나 중간에 해도 그냥 시스템비는 받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 프로그램 비용은 반드시 나누어 둡니다. 이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 원장님들이 속이 쓰리세요. 내가 내는 것 같잖아. 내가 이거 다 받을 수 있는 건데 내가 돈을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들 생각을 정말 많이 바꾸셔야 돼요. 내가 아이들이 2만 원을 투자하지만 정말 개인 AI 선생님이잖아요. 활용만 잘하시면 상당히 교사들 몇 명을 사실은 쓸 비용을 내가 요 정도로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마음이 가벼워지시고 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에 대한 거부감 아까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근거와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왜 우리가 동영상 수업을 하냐면 수업 시간에 더 밀도 있게 너의 자녀를 잘 지도해 주려고 하는 거야. 이런 설명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디지털 활용 능력이 아이들이 반드시 장착해야 되는 역량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거부합니까? 잘 쓰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안 입력, 제가 이제 요것도 하나 에피소드, 저희 이제 둘째 아이가 서울에서 자취를 하는데 방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자취방을. 제가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같이 안 가고 저희 아들한테 네가 부동산을 한 5군데만 다녀봐. 부동산 5군데 다녀봐서 괜찮은 집을 2개만 선정해와. 그러면 엄마가 가서 보고 최종 결정을 하고 네 이름으로 계약서를 쓸 거야.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부동산 계약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경험해 봐야 될 일이잖아요. 꼭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기회를 뺏어버린다고 하면 이 친구가 역량을 키울 그런 가능성을 내가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얘한테 다 책임지라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저의 품 안에 있는 친구니까 얘를 도와주는 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뭐 여전히 바빴던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오전에 10시에 가가지고 집 2개 보고 아이가 원하는 집으로 선택해서 계약서를 썼던. 저희 애가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첫 번째, 두 번째 갔을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한 3번째 정도 이제 부동산을 딱 가니까 그 사장님이 학생 3학년이야?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너무 잘 아니까 몇 군데 다녀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아니까 학생 복학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역량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우리 원장님들 답안 입력은 학생들이 개발해야 할 역량입니다. 이게 채점을 해서 자기가 아는 거하고 모르는 것을 본인이 채점을 하면서 구분을 하는 것이 학습이에요. 누가 해주면 내가 뭘 틀렸는지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답안 입력은 반드시 학생들이 하도록 지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3개월 프로젝트 같은 걸 하시면 돼요. 중점적으로 답안 입력 훈련의 달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그거를 하시다 보면 정말 세월이 지나잖아요. 그냥 합니다. 애들이 그냥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답안 입력은 학생들이 하는, 그 대신 우리는 답안 입력을 잘 하고 있는지, 그 대신 저희는 교재에다가 풀이과정과 채점을 반드시 하게 합니다. 그거 굉장히 엄중하게 아이들한테 시켜요. 왜냐하면 온라인이기 때문에 그냥 막 대충대충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엄마들한테도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문제를 풀 때는 절대 컴퓨터를 못 켜놓게 해요. 문제를 풀 때는. 그러니까 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 때는. 그래서 문제를 교재에다 다 풀고요. 그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점검하고 입력만, 그리고 오답 유사만.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으로 꼭 해야 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기적 상담은 저희는 4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 상담, 학기 말 상담을 하고 있고요. 연초에는 반드시 가능한 대면 상담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뭔가를 줄게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 아이를 다 파악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다 알려줄게. 이게 아니고요. 학원 보내보니까 어떠세요? 아이가 잘 하고 있나요? 어떤 점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저희가 어떤 걸 도와드리면 될까요? 그리고 어머니 저희가 보니까 요런 부분들은 어머님이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하는 게 첫 번째 상담이에요.
그리고 나면 그다음에 되게 수월해져요. 이제 엄마들하고 관계 형성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기말 상담하고 다음 또 2학기 중간 상담하고 학기말 상담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석지만 띡 보내시는 건 안 되고요. 학생 분석지가 저희는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태도, 과제, 성실도 이런 것들, 그리고 학생들과의 관계, 그래서 태도와 학습으로 나눠서 아이들을 분석해서 그걸 두 가지를 가지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 상담 시 가장 곤란한 질문이 괜찮아지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요. 대답하면서도 자꾸 자신 없이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지네요. 이거 왜 그래요? 계시면 좀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우리 원장님들. 내가 떠안으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이걸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사실은 원장님들 진짜 닦아놓고 안 되는 애가 우리 학원에 오면 완전 금방 좋아지나요? 자, 이럴 때 제가 말씀드렸던 팁 있죠? 질문을 되돌려서 해주세요. 엄마한테. 어머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질문을 좀 되돌려 드리시고요. 그리고 어머니 지금까지 분석했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지금 이 친구가 이런 독해, 기본 연산 이런 것들이 부족하잖아요. 이거를 어머님이 집에서 과제 분리. 어머님은 집에서 이런 걸 좀 도와주시고 학생이 성실하게 따라오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면 시간이 단축되기는 할 것 같지만 저희도 가르쳐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절대로 책임을 떠안으시면 안 돼요. 우리 못해요. 저희는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거 되게 이제 화가 좀 나는데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이잖아요. 본인들이 막 14년, 15년 키워놓고 우리한테 뭐 6개월 안에, 1년 안에 책임져 지라는 거예요? 네, 흥분을 가라앉히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쫄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맞서십시오, 우리 원장님들. 네, 저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어떻게 집밥 맛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화려한 음식은 못 대접하지만 저희 학원에서 하는 정말 한 땀 한 땀 10년 걸려서 만든 상담에 대한 이야기들 좀 나누었고요. 저는 제가 이제 옆에서 원장님들 사시는 걸 보면 저도 원장으로 살아가지만 정말 열심히들 사세요. 진짜 박수 쳐드리고 싶고 진짜 아이들 때문에 고민하시고 뭐 진짜 공교육에서는 사교육을 때려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막 정말 우라가 치미는데 저희 진짜 아이들 잘 키우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향한 사랑으로 땀 흘리는 우리들의 오늘이 빛나는 내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원장님들 자녀들도 잘 자랄 것이고 우리가 맡고 있는 아이들도 예쁘게 성장해서 우리가 작은 힘이지만 선한 영향력으로 이 땅을 빛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얼굴을 못 빼서 제가 되게 아쉽긴 하지만 막 저는 그 좀 느낌들이 막 이렇게 약간 전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